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텔은 2024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예상 범위 내에 있었지만 매출 총이익률과 실망스러운 3분기 전망으로 인해 주가는 약 26%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EUV 노드를 확장하고 일부 웨이퍼를 TSMC에 아웃소싱하면서 이번 해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쁜 단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기본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텔에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인텔은 실적 발표 전 복잡성을 제거하고 자원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15%의 인력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텔 제품과 인텔 파운드리의 분리를 발표했을 때 이미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진이 시장 회복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과대평가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의 생산성은 업계의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과 인력 감축이 회사의 사기와 생산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인력 감축이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타겟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전략의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비용 구조, 효율성 및 생산성 측면에서 TSMC 및 기타 팹리스 칩 설계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과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AMD는 TSMC 4나노미터 노드를 사용하여 효율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텔은 메털 레이크 제품을 통해 콜 울트라 100 시리즈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제품은 여전히 인텔 7 노드에 있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전력 소모가 필요합니다. 2022년 이후 인텔과 AMD의 매출 점유율은 각각 약 80%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EM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상쇄하기 위해 대체 공급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는 건강한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TSMC와 퀄컴에 대한 인텔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CPU의 성능은 서로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경쟁 요소는 보안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CPU의 다른 제공에서 나올 것입니다. P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고객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두 고객 유형은 PC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소비자는 경험, 미학 및 사용의 용이성을 비합리적으로 중요시하는 반면 기업은 보안, 가용성 및 가격을 중요시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인텔은 인텔 이보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OEM을 애플의 맥북 경험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의 통합을 수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일반적으로 CIO, CISO 또는 IT 책임자입니다. 소비자 측면과는 달리 가격 외에 다른 것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와 달리 기업 고객은 보안, 가용성 및 비용을 우선시하며 인텔은 인텔 VP로 제품과 규모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더 많은 칩 제조업체가 진입하더라도 인텔은 이 분야에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혁신이 성능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칩 설계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했으며 시장은 성능보다 효율성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 CPU 산업의 추가적인 상품화는 증가하는 우려입니다. CPU의 다른 측면에서 차별화하면서도 인텔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능 격차가 너무 커져 보안 및 소프트웨어에서의 이점이 고객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텔의 모든 사업 중에서 이 부문이 가장 약합니다. 클라우드 부문에서 AMD의 EP와 C가 더 많은 성능과 코어를 제공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가속기에서 최소한의 AI 존재감이 엔비디아가 현재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이후 수익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은 후행 지표입니다. 이는 세파이어 래피드스와 레라베이에 대한 이전 경영진의 실수를 반영합니다. 이제 새로운 경영진 아래에서 인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서버 CPU에서 제조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으면서 인텔은 최근 고밀도 워크로드를 위한 시에라 포레스트를 제공하는 E-core 서버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인텔은 고성능 워크로드를 위한 P-core 형제 그래닛 래피드스를 3분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두 제품은 코어 수와 성능에서 경쟁 제품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닛 래피드스는 128 P-cores, 시에라 포레스트는 288 E-cores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기업과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AI 투자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점점 더 요구하면서 GPU에 대한 CAPEX 우선순위가 정상화되고 CPU를 선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CAPEX 할당은 CPU보다 GPU를 크게 선호해왔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한 서버 CPU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인텔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기업들이 경쟁 위치를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AI에 대한 CAPEX를 여전히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인텔은 가우디 3와 곧 출시될 팔콘 쇼스로 AI 가속기에서의 위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텔은 가속기를 통해 AI 붐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현재는 파운드리에서도 그렇습니다. AI 칩 제조업체의 엄청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TSMC가 용량 부족을 겪고 있는 동안 인텔 팹은 현재 인텔 제품의 낮은 수익으로 인해 주로 미사용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EUV 노드의 높은 고정 비용과 시작 비용으로 인해 분기당 약 25억 달러의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텔 파운드리는 AI 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는 TSMC, 인텔, 삼성이라는 세 개의 제조 회사만이 AI 칩 생산에 필요한 최첨단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의 칩 설계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이미 특정 웨이퍼 노드를 사용하기로 계획된 칩이 있습니다. 인텔 CEO 패트 겔싱어는 스트라테크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최첨단 노드가 이미 제조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의미 있는 볼륨 램프에 도달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인텔의 향후 웨이퍼 믹스 예측을 보면 EUV 노드 믹스가 대부분의 웨이퍼 출력을 차지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UV 노드가 규모를 달성하는 것은 인텔 파운드리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텔 7에서 대부분의 웨이퍼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운드리의 마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UV 노드의 믹스가 웨이퍼 믹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EUV 노드가 더 높은 마진을 구성하기 때문에 운영 마진도 개선될 것입니다. 인텔의 비용이 많이 드는 벤처가 인텔 투자자에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일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산업에서 최첨단 웨이퍼의 유일한 공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산업은 AI를 포함한 모든 미래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세 곳뿐입니다. 또한 인텔은 이 분야의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텔은 고객이 TSMC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가치 제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텔 파운드리가 단지 공급망 다양화를 원하는 팹리스 회사의 대체 공급자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인텔의 평가가 사상 최저 수준에 있지만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회사를 두 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분할하여 시장의 가치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가에서 인텔은 행동주의 투자자에게 훌륭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사 전략의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가 올해 정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EUV 노드 이후 정상적인 웨이퍼 노드 기술 개발 주기로 돌아가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인텔 CEO 패트 겔싱어는 인텔 18A 이후의 계획에 대해 준비된 발언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4년간 5개 노드 전략을 달성한 후 인텔은 기술 개발 주기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는 앞으로 R&D의 자본 강도를 완화할 것입니다. 인텔 CEO 패트 겔싱어에 따르면 인텔 파운드리의 경제성은 인텔 제품의 성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파운드리의 성공은 인텔 제품에 대한 수요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상당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팹을 구축하는 데는 외서 6년이 걸립니다. 이 긴 리드 타임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가정이 팹이 운영될 때쯤에는 완전히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텔의 경쟁업체인 TSMC와 삼성도 미래에 대한 동일한 가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면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단기적인 사고방식은 장기 투자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매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상승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행동을 따르지 않는 인내심 있는 인텔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인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